제7강 SPSS 데이터 정규성 2번 이표분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이표분 검증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표분 데이터 정규성 검증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분포의 모양이 정기분포인지 아닌지를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스토그램, 줄기와 잇그림, 상자 그림, 그리고 정규 QQ 도표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외도와 첨도 통계량 이용 방법입니다. 커렌 등이 1996년에 제시한 기준인데, 외도가 2 미만, 첨도가 7 미만이면 정규 분포를 한다. 또 클라인 2011년의 기준에 따르면은 외도가 3 미만, 그리고 첨도가 10 미만이면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도와 첨도의 Z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외도하고 첨도를 각각 표준 오차로 나눠서 각각의, 즉 외도와 첨도 각각의 Z 통계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은 뭐냐면 Z 통계량이 이 사이에 있으면, 즉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으면 크게 치우침이 없는 이제 정규 분포로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계적 가설 검증 방법이 있는데, 소표본인 경우, 다시 말해서 표본 수가 2000개 미만이면 샤피로 윌크 검증을 사용하고요. 2000개 이상일 때는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은 뭐냐면 p-밸류가 0.05보다 커야 된다. 크면은 이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성 검증의 가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규모가설에 있어요. 규모가설, 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죠. 정규분포를 따르려면 이 p-밸류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0.05보다 커야 된다. 이런 때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모스 통계 기법을 주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스 통계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즉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p-밸류가 0.05보다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비모스 통계 기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비모스 통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정규성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실습 4-2번 교재는 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표분 정규성 검증을 이제 해봅시다. 이표분 정규성 검증을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텐데, 여기서 이표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사례수는 28개인데 이제 여기에서 성별이 있어요. 성별이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표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정규성 검증의 대상은 지금 고객 만족도예요. 따라서 남자의 고객 만족도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 여자의 고객 만족도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각각 알아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검증을 우리가 이표분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 일계는 범주형 변수고요. 여기에서 고객 만족도는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실습 데이터는 제4장 정규성 검증 데이터고요. 분석 메뉴는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출력 결과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Z 통계량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각각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규성 검증 대상은 고객 만족도가 되겠죠. 이렇게 고객 만족도, 남자의 고객 만족도와 여자의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는 건데 Z 통계량을 다 각각 구해봤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이제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이 값이 계산값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정규분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남자의 경우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이 값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치우침이 없는 이제 정규분포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규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통계에서는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하고 샤피로프 검증을 자동적으로 다 두 개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기준은 표본수예요. 표본수가 2000개 미만이냐 2000개 이상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2000개 미만이면 오른쪽 걸 가지고 해석하시고 200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을 이제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거를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걸 이제 보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량은 남자는 이렇게 나왔고 여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값에 대한 유의 p-밸류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렇게 나왔고 다시 말하면 남자도 p-밸류가 0.05보다 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0.05보다 큽니다.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성이 있다. 즉 정규분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 시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자고요. 여기는 여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데이터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지금 제가 선을 그려봤잖아요. 이 안에 계략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성 검증 결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규 QQ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규 QQ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남자고요. 여기는 남자고요. 여기는 여자입니다. 여자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선 가까이에 이 데이터가 점 찍어져 있는 이 정규 기대값이 점이 찍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규분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점들이 이 선 가까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남자 여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정규분포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